안녕하세요. 세종홈즈입니다. 오늘은 천안이고요. 천안에 경매로 나온 2층 단독주택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하 창고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지금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후보지는 천안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 50평, 건물 면적 44평 되고요. 감정가 1억 9천만 원이었다가 한번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2차 최저가는 1억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매각기일은 5월 10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네, 감정서상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주택이 경매 나온 주택이고요. 이렇게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야외로. 이렇게 보시면 해당 주택은 거실창은 남향으로 보는 것 같고요. 출입구와 어떤 방들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입구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정원이 살짝 보이죠? 이렇게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취향에 따라서 뭐 꽃을 심는다든지 우리 정원을 예쁘게 가꿀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있다. 이게 확인이 되네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도로로 나가시고 바깥쪽에 주차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하 창고가 있고요. 1층의 단면도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층의 모습입니다. 자, 토지 건물 현황 한번 보실게요. 자, 토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50평. 자, 건물은 1층 주택, 1층 22평이고요. 2층 15평.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창고 5평 정도가 있고요. 1층에 보니까 화장실이 외부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건물은 총 44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첫 번째 민씨, 전입확정 배당 다 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두 번째 박씨는 소유자죠. 소유자는 해당 없고요. 자, 세 번째 박씨, 전입은 했는데 딴 건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합법적인 어떤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겠죠. 근데 전입일자 보시면 위에 민씨랑 같아요, 날짜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씨는 채무자의 어머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엄마인데 이분이 밑에 분이랑 같은 날에 전입했다. 가족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현황 조사를 갔더니 부재했고요. 전입세대 연락해보니 박씨 두 분이었다 라고 나오네요. 전입세대 연락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박씨 97년 8월 20일 날 전입을 했고요. 두 번째 박씨 소유자죠. 배당이 없고. 자, 세 번째 신씨가 새로 전입을 했어요. 작년 말이죠. 경매 기입 등기 이유고 배당 요구도 끝난 뒤에 전입을 했다. 가장 임차인 같고요. 실제 나중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상 확인된 요 임차인 박씨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죠. 7월 10일 날 발송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7월 22일 날 임차인 민 씨가 권리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러면 밑에 박 씨가 세대주로 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세대원으로 민 씨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이 민 씨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가족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민 씨가 여기 보시면 전입은 요때하고 확정 일자를 거의 뭐 20년 뒤에 받았어요. 살짝 이상한데 이거는 채권 관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밑으로 보시면은 5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죠? 요때쯤 되겠죠? 8월 6일 전에. 그럼 요때 확정일자를 받고 그 뒤에 가압류가 쭉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알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그때 미리 받아뒀다라고 합리적 의심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역시나 여기 가압류권자 있죠? 기땡땡땡. 첫 번째 가압류권자 여기서 배당 배제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자, 앞에 사람 가짜니 배당해주지 마라. 자, 정리해 볼게요. 민 씨가 있고요, 박 씨가 있는데 여기에는 박 씨도 대항력이 있으므로 인수여지서 주의요망이라고 돼 있어서 뭔가 별도의 임차인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지만 실상 확인해 보니 이 두 사람은 하나의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유자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4,800을 가져가죠. 실채권 금액은 4,100입니다.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 순위 임차인 4,300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합이 8,400이 되는 거죠. 1억 3,300이 최저가인데 최저가 수준으로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문제없이 반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활소가 되고요.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확실한 거는 실제 임장을 가셔야 되죠. 임장을 가셔서 뭐 전입세도 다시 한번 떼보시고요. 실제 또 거주하는 거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정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십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보시겠습니다. 대지죠, 당연히 대지고요. 면적 약 50평 정도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54만 7천 원, 평당 1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도시 지역이죠. 주거 지역이니까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천안 같은 경우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60%고요. 10%. 용적률은 250%까지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60%라는 소리는 바닥에 우리가 100평짜리 바닥에 우리 땅이 있어요. 100평이. 그러면 60%인 60평까지 바닥 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60%인 60평으로 쓰는 게 건폐율이고요. 그냥 건폐율의 기읍, 가로에서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라요. 자, 용적률 같은 경우는 250%. 이거는 바닥이 100평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100평에 250%. 2.5배니까 위로는 2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우리 바닥 면적 60평을 쓰면 1층 60, 2층 60, 3층 60으로 올리시면은 6, 3, 18, 180평 쓰고도 자, 70평 남죠? 그러면 6층으로 하나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4층짜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60평 바닥 면적으로 해서. 근데 지구에 따라서 층수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상대 보유구역 있죠? 우리가 아까 일봉 초등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상대 정화구역이다. 그리고 도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뭔가요? 이 자리인데 어떤 게 보이세요, 여러분은? 저는 이 땅이 모양이 보여요. 이 예쁜 모양이죠. 같은 50평이라도 길쭉한 50평이라 이렇게 정사각형의 50평은 활용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게 50평이라고 하더라도 활용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땅은 50평이지만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의 바닥 면적으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향후에 활용 가치가 더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이용계획에서 캐치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현장 한번 보셔야죠. 현장 보시면은 천안 동남구 다가동입니다. 다가동은 동남구고요. 자, 보물권은 여기 있는 거고요. 앞으로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복명역 인근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천안 아산역, 여기서 KTX가 이렇게 올라가죠. KTX와 지하철 1호선 복명역 인근에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천안 IC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과 목촌으로 이어지는 21번 국도가 이쪽 밑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천안 동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은 서북구 동남구로 나눠지는데요. 서북구가 좀 신도심이죠. 이쪽 보시면 요런데 여기가 뭐 신불당이죠. 신불당이고 천안시청. 이쪽이 뭐 예전에 이제 불당 신도시고 요쪽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는 뭐 서북구, 밑으로는 동남구. 이렇게 행정구역이 깔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대해서 교통편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리 현재 후보지는 이쪽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복명역이 이쪽에 있고요. 자, 복명역과의 거리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직선으로 당겼을 때 346m,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아주 가까운 위치죠? 지하철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가까운 위치다 라고 먼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버스 정류장들이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들. 요런데 이용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버스. 위쪽에 보시면 이쪽 아까 말씀드린 서북구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버스. 버스는 후보지 근처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학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보면 우리 일봉초등학교 이렇게 하나 보이고요. 일봉초등학교 거리는 자, 이 길로 당겼을 때 이렇게 들어오겠죠. 240m, 도보 3분. 초등학교는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중고등학교도 한번 봐야 되겠죠. 중고등학교. 자, 중고등학교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건너시고요. 올라가시면 서여자중학교,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1차적으로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쭉 들어서 위로 올라가면 천안개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이쪽까지는 1km, 15분 정도의 거리다.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편의시설 한번 보실게요. 후보지가 여기 있고요. 아래로 보시면 주민센터가 이렇게 보이고 옆으로 농협은행 하나 보이고요. 이쪽에 뭐 CU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앞에는 복명역 말씀드린 거 서울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 여기 유명하죠. 순천향대학교 여기 천안병원이 있습니다. 이거 종합병원. 그리고 이쪽으로 쭉 와보시면 여기가 이마트 천안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도로 따라오시면은 1.2km 가깝습니다. 마트 이 정도면은 거리감 괜찮고요. 자, 다음으로 로드뷰 한번 보셔야죠. 로드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지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전형적인 우리 예전 마을이죠. 예전 그냥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가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 보시면 요 2층짜리 주택이 이번에 경매에 나온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나오시면은 이렇게 바로 앞으로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앞으로 나가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의 문제는 이쪽이 힘들다라면 아마 이 앞에 이 라인 쪽으로 주차를 조금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보는 거죠. 이렇게 나와 보시면 이렇게 대로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면은 자 우리 아까 봤던 이 복명역이 이렇게 1호선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시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해당 물건 지역이고요. 인근에 최근에 거래된 유사 사례가 있나 봐야 되겠죠. 자 2020년도 이거는 다가구 주택 우리는 단독주택이죠. 패스하고요. 자 우리 물건 옆으로 보시면은 자 17년도 거래된 자 388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물건 단독주택의 2종 일반 대지 70평 연면적 60 거의 우리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각각의 면적만 좀 더 큰 케이스예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건물이 1988년 사용승이 난 거예요. 그러면 30년 넘었어요. 얘도 우리 경매 물건도 지금 84년이었죠. 보시면은 85년 그러면 쟤나 거의 30년 넘었다. 그러면 건물 가치를 일단 배제하고요. 토지 면적으로 토지당 단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 대지 77평에 매매가 3억에 됐다. 그러면 이 집은 지금 평당 388만원 수준이에요. 지금 388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아랫집을 한번 볼게요. 이 밑에도 보시면은 자, 단독주택 2종 일반 같고요. 대지 면적, 연면적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건축 연도도 84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얼마죠? 평당 지금 270이에요. 첫 번째 물건 390, 두 번째 270이면 평균 330 정도다. 요 평당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거래 시점을 보시면 둘 다 2017년, 15년이기 때문에 한 5, 6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30만 원이라는 평당 단가를 현재 시점에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 건물은 땅이 50평이죠. 50평이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1억 6,5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2차 감정가 최저가가 1억 3,300이다. 자, 금액이 차이가 꽤 있죠? 금액이 어떠세요? 보시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내려왔죠? 지금 천안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어떤 주거의 대체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저 2층짜리 단독주택, 지하 창고까지 있는 저런 주택을 1억 중반대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들어가서 그냥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임차 보증금 뭐 4,300만 원 있었죠. 지금 시세는 다 알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전세로 임대를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 저 땅이 예쁘기 때문에 나중에 저 주택을 허무었을 때 우리가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 등 충분히 우리가 임대 수익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지만 보시면은 천안 지역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물건지 맞은편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우리가 실수요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호재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야 되겠죠. 저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매 나온 천안의 2층 단독주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천안은 살기 좋은 도시죠. 살기도 좋고 교통도 충남권에서 수도권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도시고요. 이런 지역에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하나 소유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